안녕하세요. 딸도 말 좀 합시다. 원고주춤 주춤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지금 기분은 또 어떠세요? 저는 조금 오늘은 좀 아침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좀 차분한 그런 마음입니다. 엄마를 듣는 시간 15분을 100일 동안 이어갔는데요. 지금은 그 뒷이야기를 딸도 말 좀 합시다 라는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6번째인데요. 그 26번째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엄마와의 대화에 적응하는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엄마가 봄이 되면 사람이 더 지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이유를 좀 알아보기로 했는데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춘곤증이라고 말하는 그거 때문이더라고요. 겨울에 웅크려 있던 우리의 몸이 우리도 자연인지라 그 왕성한 그 기운의 자연에 적응하느라고 오히려 봄은 더 피곤하다고 하네요. 엄마가 몸으로 느끼는 봄이 좀 더 지친다 이런 얘기가 되게 일리가 있다 이런 거를 조금 더 확인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처음 함께 하고 엄마하고 또 대화를 시작했는데요. 우리의 몸이 자연에 적응하는 것처럼 엄마하고의 대화도 적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날은 엄마하고 대화를 하고 제가 지쳐서 뻗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이 대화를 딸도 말 좀 합시다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무슨 배짱으로 엄마랑 100일을 대화를 하기로 했다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끝까지 할 수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었어요. 100일을 다 마치고 난 지금은 참 잘했다. 무엇보다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더 늦기 전에 했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좋았는데 그날 26번째는 아주 지쳤습니다. 이유는 엄마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나는 사람에 대한 상처가 없다 그러셨어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상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냥 듣고 있을 거였어요. 엄마 그래 이러면 될 거였어요. 제가 제 마음에.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럼 아빠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빠에 대한 상처만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정색을 하시면서 아빠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자고 그럼 그만하자고 이러시는 거예요. 좀 기다리기로 했는데 제가 그걸 못했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뭐 이렇게 아빠 얘기만 나와도 저렇게 정색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상처가 없나 뻥치시네 이렇게 사실 여부를 자꾸 이렇게 따지려는 제가 보였는데요. 대화가 안 되면 안 된 대로 또 좋더라고요. 그날 저는 숙제를 앉게 되었는데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회고하는 거라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난 정말 엄마한테 뭘 원하고 있지?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이런 걸 자꾸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쭉 제 마음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엄마가 내 마음을 좀 받아주길 바란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엄마한테 엄마는 그럼 아빠에 대한 상처만 있어? 이렇게 물으면 엄마가 그래 그런가 봐. 아빠에 대한 얘기는 아직도 좀 편치 않네. 이렇게 얘기해 주길 바라는데 엄마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지치고 아쉬웠어요. 제 마음에는 누구보다 힘든 인생을 함께 살아온 파트너니까 서로를 좀 보듬고 이해해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아이고 아주 그냥 네가 엄마가 되라 엄마가 돼 이런 마음이 들면서 너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엄마에게 닿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아쉽고 지친 것처럼 엄마도 엄마 마음이 내게 닿지 않아서 엄마도 아쉽고 지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제 숙제를 제가 좀 풀어서 개운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엄마하고의 이런 대화가 낯설고 친겨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어릴 때는 저도 기억이 없고 엄마는 살기 바빴고 저는 또 크기 바빴을 거 아니에요. 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집을 나와서 따로 공부를 했거든요. 엄마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또 많지 않았고 아이 낳고 엄마랑 같이 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땐 또 내가 살기 바빴기 때문에 엄마와 이런 일상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대화는 일상의 대화이기보다는 좀 더 깊은 대화죠. 서로의 마음에 남겨져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엄마랑 남은 시간을 잘 살 수 있는 필살기로 엄마하고 이런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제 딸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요 매듭은 좀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런 대화가 없었던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그것도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대화가 없었으면 없는 대화가 맺어주는 이게 남기는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가 뿌린 씨앗은 이런 대화 없음을 뿌려놓고 내가 바라는 열매는 이런 대화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열매를 기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엇박자가 나를 되게 지치게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당연하구나. 그래서 엄마하고의 이런 대화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게 맞구나. 지금 참 자연스럽다. 이런 걸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좀 정리할까요? 적응이 필요한 엄마하고의 대화, 딸도 말 좀 합시다. 오늘의 팁입니다. 첫 번째, 성급해하지 맙시다. 어느 누구하고든 관계에서의 갈등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쳐도 괜찮습니다. 엄마하고의 관계의 갈등은 없어도 된다, 없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안 하면 좀 더 편안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엄마하고의 대화에 적응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자. 엄마가 모든 것을 다 받아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맙시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화를 처음 하는 사람과 낯선 것은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엄마하고의 이런 대화가 낯설다면 낯선 것을 인정한다. 당연하다라고만, 낯선 걸 당연하다라고만 받아들여도 당황스러움은 좀 줄어들더라고요. 세 번째, 자기 숙제는 자기가 풀자. 네. 스스로에게 자꾸 어떤 게 이렇게 멈춰지면, 뭉쳐지거나 꼬이면 질문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에게도 물어야 우리의 뇌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저의 모순을 받아들이는 발견했고 그래서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